함께라면 좋은 친구 MBC. 우리 지역의 현안을 짚어보고 다양한 의견을 나눠보는 여기슈강원의 백소입니다. 최근 춘천 지역 출판사가 출간한 그림책이 세계적 권위의 아동 문학상에서 부문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그동안 지역 출판사는 출판업계의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위기를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상은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이뤄낸 성과라 더욱 값진 결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품고 있는 지역 출판의 오늘과 미래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패널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서출판 핑거 조미자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도서출판 산책의 원미경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도서출판 산책 원미경입니다. 네. 조 대표님 먼저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좀 소감은 좀 어떠십니까? 네, 일단 큰 상을 수상하게 되어서 상당히 기쁜 마음이고요. 공식 발표 전에 이메일로 먼저 소식이 들었는데 정말 작가분들과 저희 출판사 편집장님과 저와 너무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감사한 일도 많았고 또 많은 분들이 축하도 많이 해주셔서 좋고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원 대표님께서는 이번 수상 소식을 듣고 좀 어떠셨는지? 도서출판 핑거는요, 제가 이미 알고 있고 응원하는 출판사였고요. 그다음에 대표님은 그림책 작가로서 정말 굉장히 그림책 좋아하는 그런 팬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수상 소식 듣고 당연히 좋았고요. 그리고 뭐 출판 관련 상도 많고 더군다나 외국에서 주는 상이다 보니까 그 상의 가치에 대해서 먼저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예. 근데 본로나 라가치 상이 뭐 아동 출판에서는 굉장히 권위 있고 의미 있는 상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좋았고 오페라 프리마 부분에서 또 대상이었다니까 더 축하하고 싶은 마음이었고 수상 축하드립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화제의 그림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데 빨간 사과가 먹고 싶다면 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볼로냐, 라가치상 중 오페라 프리마 부분에서 대상의 영예를 얻었습니다. 어떤 상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아니, 상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일단 그 볼로나 아동 도서전을 먼저 소개해드리면 올해로 62회를 맞는 굉장히 세계적인 도서전입니다. 70여 개국의 1000개 이상의 출판사가 참여를 한다고 하고 그 행사는 매년 3월 말에서 4월 초 정도에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그 도서전에서 이제 볼로나 라가치상을 제정을 해서 이제 수상을 하고 있고 5개 부분, 픽션, 논픽션, 오페라 프리마, 토들러, 코믹스 5개 주요 부분 중에 그 대상작 한 작품과 그 우수상 2세 작품을 선정을 해요. 근데 그 중에 저희가 이제 오페라 프리마 대상을 받았고, 오페라 프리마는 그 신인 작가에게 수여하는 한 번밖에 받을 수 없는 특별한 상이기도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아동 도서의 노벨상으로까지 좀 불린다고 하는데, 네. 이 빨간 사과를 먹고 싶다면, 네. 이 책은 좀 어떤 작품이고 네. 어떤 내용이 좀 담겼는지도 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제목에서 이제 느껴지듯이 빨간 사과가 먹고 싶다면 네.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에는 그 사과나무가 나오고요. 그 사과나무는 이 책이 지구라는 아이가 나오는데 지구라는 아이가 태어날 때 할아버지가 심으신 나무예요. 그러니까 지구랑 나이도 같고 생애도 같겠죠. 그 나무에 처음 빨간 사과가 열리는 날 동생과 함께 빨간 사과를 먹으러 달려가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책에 재밌는 줄거리에 힘이 있어요. 그 힘은 이 두 아이의 성격이 완전 다르다는 거죠. 지구라는 아이는 산책을 하다가도 뭐 풀이나 벌레 등을 관찰하고 느리게 가는 아이라면 지호는 자전거를 타고 빠른 바람을 즐기면서 빠르게 가는 아이입니다. 빨간 사과를 먹으러 가는데 이 두 아이의 성격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지구는 빨간 사과를 향해서 가는 길에 할머니 안경도 찾아주고 할아버지에게 당근도 찾아주고 네. 급한 삼촌에게 휴지도 갖다 주는 그러면서 동생이 먼저 달려가서 이제 빨간 사과를 먹게 되죠. 근데
제일 먼저 빨간 사과를 먹은 건 그 사과 속에 있는 애벌레였습니다. 재밌죠. 이 이야기는 그 스토리에 힘이 있고 이 스토리를 담아내는 그 가희 사진 작가님의 따뜻한 사진의 연출이 굉장히 그 시너지 효과를 냈고 그 사진의 배경이 되는 한국적인 풍경들이 아주 재밌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 이 다른 두 성격의 아이가 성격은 다르지만 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건 빨간 사과를 기다리는 그 똑같은 마음이죠. 그 마음에 아름답게 그려지는 그림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보니까 네. 좀 빠르게 가는 아이든 네. 늦게 가는 아이든 모두 괜찮다라는 그런 의미가 좀 전해지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느리게 가는 아이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하지만 느리게 가는 아이도 느리게 가는 아이대로, 빠르게 가는 아이도 빠르게 가는 아이대로 각자 나름의 성장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그 성장의 시간은 그 빨간 사과가 햇빛이 맑은 날 보면 굉장히 예쁘잖아요. 보석처럼 빛나고 그런 아름다운 그 시간이었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예. 지난해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이후에 시민들이 책에 대한 관심, 문학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원 대표님, 이런 문학상 수상이 아무래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강의 노벨상 수상은 어떻게 보면 전 국민의 기쁨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가장 큰 것은 전 국민에게 문화적 자긍심을 안겨준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노벨상 수상 직후에 일본에서 개최되는 K북 아트 페스티벌을 갔었거든요. 참관하러. 그랬는데 그 행사장 건물 모퉁이를 돌아서까지 줄이 정말 한 100m, 200m 가까이 서 있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K북을 사기 위해서 서 있는 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기가 어떻게 보면 어떤 책이냐를 가리지 않고 한국 책이라면 정말 사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K북을 포함한 K컬처의 힘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랬는데 전 우리나라의 출판계에서는 한강 작품 외에는 뭐 그렇게 출판 특수를 누리지 못했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고요. 더군다나 춘천 지역의 작은 출판사로서는 노벨상 관련 특수를 기대하기는 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 대표님이 운영하고 계시는 출판사 산책 역시 한국 출판학회상 등 다양한 또 상을 받은 이력이 있잖아요. 좀 어떤 상을 좀 받으셨고 그때 당시에 수상의 순간을 좀 떠올리신다면 그것도 함께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저는 2021년에 한국 출판학회에서 주는 한국 출판학회상 기획 편집 부분에서 상을 받았고요. 그 한국 지역 출판 연대에서 주는 천인 독자상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근데 한국 출판학회에서 주는 상은 어떻게 보면 출판 전문가로 구성되는 게 학회잖아요. 그래서 학회에서 저희가 하는 책들에 대한 기획 편집을 인정을 해줬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기뻤고요. 저희가 정말 춘천이라는 지역에서 출판사를 하면서 상을 평생 받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한 적은 없거든요. 그냥 책을 열심히 만들었을 뿐인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알려져서 이렇게 상을 받게 된다는 그 의외성이 저한테는 가장 큰 기쁨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출판하는 과정이 작가와의 소통, 그다음에 편집자와의 소통, 그다음에 편집 과정, 그다음에 제작 과정까지 그 수고로움이 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그런 수고로움에 대한 정말 큰 위로였던 것 같습니다. 출판사 산책에서 출간한 책 중에 대표적으로 좀 꼽히는 책이 있다면 그것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저희는 이제 지역 인문학 관련된 책을 좀 많이 내고 있고요. 조선의 산수를 그리다, 사찰기행 등 그런 지역 인문학에 관한 책도 내고 있고 또 티벳 전문가인 심혁주 교수님의 책을 냈던 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춘천 지명에 관한 책을 냈는데 지명을 연구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칭찬을 좀 많이 해주셨어요. 그다음에 올해 계획돼 있는 책은 춘천이 어떻게 보면
커피 도시로서의 그렇죠. 원조격일 수도 있는데 그 크게 조명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춘천과 커피와 관련된 이야기를 다룬 책 하나 하고 직접 커피 전문점을 차리고 있는 분의 이야기 두 가지의 책을 커피에 관한 책을 두 가지를 낼 예정이고 그다음에 이번이 이제 작년이 금강산 전기철도가 만들어진 지 100년이었어요. 네. 100년에 대한 책이 곧 나올 예정입니다. 지역에 관한 또 네. 강원도에 관한 책들을 네, 네. 많이 좀 출판하는 출판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서 원 대표님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작가와 출판인들이 처음부터 수상을 염두에 두고 책을 출간하는 건 아니잖아요. 볼로냐 라가치상 수상 작품이 출판사와 작가를 매칭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탄생하게 됐다는데 좀 그것도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굉장히 좀 독특한 행사이기도 해요. 그 우리나라에 있는 그림책 협회라는 협회에서 여러 가지 그 작가 관련된 지원이나 연구 사업을 하는데 그 그림책 더미데이라는 행사를 마련을 네네. 해서 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2회 때 참여를 하게 됐고 이제 거기서 작가와 매칭하는 그 출판사 매칭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이 빨간사과 작가를 만나게 돼서 수상까지 하게 됐고요. 네. 그 매칭 프로그램을 하면은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초반에 작가와 그 출판사가 원하는 그 매칭을 그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 매칭된 거를 이제 교집합으로 해가지고 이제 매칭 행사를 하고 이제 당일날 하루 동안 그 한국에 있는 거의 그림책 모든 출판사가 참여를 하는 것 같아요. 그 굉장히 많은 그 그림책을 출간하고 싶은 작가분들이 네. 그 작은 더미북이라고 해요. 정식 출간 전에 작가의 어떤 기획안 같은 책을 가지고 이제 만나서 하루 동안 출판사와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저희도 그날 편집장님이 참여를 하셔서 한 7, 8분 정도 미팅을 하신 것 같아요. 이제 그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빨간사과의 진주 작가와 가희 작가님이었습니다. 근데 하루 동안 많은 작가를 만나다 보면 굉장히 피곤하기도 한데 굉장히 인상적인 작품이어서 또 좋은 만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을 만든 이제 진주 네. 작가님 근황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 책은 그 진주 가희 작가님 두 분이 만든 책이고 진주 작가님 이제 글 작업을 하신 작가님이시고 네네. 이제 가희 작가님이 사진 작업을 네네. 하신 분이십니다. 예. 굉장히 바쁘세요 지금. 바쁘시고 일단은 수상 소식이 알려진 이후로 인터뷰가 많이 요청이 오고 있고 뭐 대면 인터뷰나 뭐 서면 인터뷰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림책과 관련해서 연관돼서 뭐 어떤 제작 가능성을 물어보시는 문의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작가분들과 출판사가 같이 협의해서 논의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3월 말부터 이제 4월 초에 올해는 그 기간이 정해졌는데 본로나 아동도서전에 가서 시상식에 참여를 하려고 그 시상식에 참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 대표님이 운영하는 그 출판사 핑거는 네. 어떤 분야를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출판사인가요? 저희 출판사는 그림책을 전문으로 네. 출판하는 출판사입니다. 제가 오랜 시간 동안 그림책 작가로 활동을 하다가 이제 2019년부터 핑거를 만들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분야가 그림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책을 전문으로 출간을 하고 있고 저희 그림책은 초반에는 제가 감정에 좀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네네. 근데 감정 중에서도 좀 어려운 감정, 뭐 불안이나 슬픔이나 이런 감정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감정 관련된 그림책도 출간을 하고 또 수수바라는 아이가 나오는 귀여운 이야기의 책도 여러 권 출간이 되고 있고 가희 작가님, 진주 작가님처럼 외부 작가의 이제 작가분들의 책도 이제 차차 출간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생태 그림책도 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다양한 책들을 출간을 하고 있고 그림책이 독자를 만나서 가질 수 있게 하는 어떤 마음이나 세상에 대한 관심을 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작가 일도 하시고 출판 일도 하시잖아요. 작가로 일할 때 또 출판사 대표로 일할 때 어떤 좀 다른 점이 있습니까? 다른 점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인 점이 저는 더 많다고 느끼고 있고요. 왜냐하면 작은 출판사이기 때문에 편집이나 디자인 부분들을 많이 의논을 하고 하는 편인데 작가 할 때는 사실 혼자 만드는 거잖아요. 혼자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또 방향성이나 주제나
아니면 책이라는 거는 여러 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책의 어떤 흐름, 그 강약 중간작처럼 그런 거를 조절하면서 고민했던 경험들이 많은데 근데 사실은 그런 경험들이 출판사를 하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제 책을 제 혼자 만들 때 고민했던 것들이 출판사를 하면서 이제 다른 작가분들의 책을 지금 빨간 사과처럼 작업할 때는 그 작가의 입장에서 공감을 할 수 있는 또 그런 게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작은 출판사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작가분이 가지고 있는 완성도를 끝까지 만들어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제가 작가할 때도 많이 바랬던 부분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지켜주고 작가가 어떤 흐름을 놓친 경우는 전반적인 흐름을 조금 같이 고민해주는 그 시간을 많이 갖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제가 작가로서 고민했던 그런 시간들이 또 다른 작가분의 어떤 고민을 들었을 때 그런 부분에서 많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된 것 같아서 그런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원 대표님의 출판사는 앞서 이제 소개해드린 대로 강원도의 역사 또 인물 이런 그 학술 분야 뭐 이런 쪽을 좀 다루고 계신데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출판사. 저희가 사실은 그 역사가 1993년부터 시작되거든요. 오래됐네요. 네, 그때는 사실은 지역에서 호기롭게 문학 전문 출판사를 하겠다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때 정말 강원도에 최초로 생긴 출판사라고 기사화될 정도로 그때 출판 환경이 지역에서는 굉장히 열악한 그런 때였어요. 근데 그때 2년 만에 문학출판사로서의 꿈은 접고 제 전공 분야인 역사 자료를 정리하는 그런 책을 그때부터 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때 지역 역사가 팔리는 책을 만드는 건 아니었고 이제 공공 출판에 기대서 처음에 작업을 했는데 공공 출판이라 그러면 이제 지역에서 인적 물적 자원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책 작업인데 지역의 역사를 정리한다든지 아니면 한문으로 된 옛 지리지 같은 거를 번역 출간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시작하면서 지역 인문학 출판사 전문 출판사로 자리를 잡게 됐고요. 지금도 이제 그때 만든 책들은 어떻게 보면 공공출판이라는 거는 그렇게 인적 물적 자원이 많이 들어가는 거를 시나 군에서 지원을 해줘서 그 책 작업을 마무리를 짓게 만드는 그런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연구자들이 그 연구를 하고 저희는 출판 제작을 좀 담당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업에 참여하면서 정말 사장하면 정말 아까운 자료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 주제들을 발굴해서 일반인들도 보기 쉽게 접근하기 쉽게 단행본으로 만드는 게 저희의 이제 처음의 작업이었습니다. 우리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강원도 출판계에 좀 산증이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원 대표님이 출판업을 시작하신 지 30년이 넘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도 대표보다는 편집자라는 호칭이 좋다는 인터뷰를 또 하신 적이 있으세요. 어떤 역할과 업무가 매력적으로 다가오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죠. 저희도 30년 세월에 처음에는 저도 1인 출판사나 다름없게 시작을 했어요. 1인 출판사라는 것은 기획도 하고 편집도 하고 교정 교열까지 다 담당하는 그런 출판사 역할들 저도 했죠. 그때 만든 책들은 제가 노력을 하고 밤을 새우고 편집을 하고 이런 모든 공정들을 몸으로 겪고 나서 그 책이 출간되는 거를 보면 그 기쁨은 정말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편집자로서의 역할은 정말 그런 기쁨에서 비롯되는 거라서 저 역시 이제 그런 편집자의 역할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렇지만 지금은 뭐 많이 규모가 커진 건 아니지만 다양한 책들을 내다 보니까 지금은 뭐 젊고 저보다 더 잘하는 편집자, 기획자가 산책에 뭐 와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서 저는 그 외에 여러 가지 소통을 지금은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두 대표님의 이력 또한 좀 독특합니다. 조 대표님은 회화를 전공을 하셨고 원 대표님은 사학을 전공을 하셨죠. 작가로 그리고 출판업에 몸담게 된 뭐 계기나 배경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또 조 대표님은 춘천의 한 공원을 그린 어느 공원의 하루로 데뷔를 하셨잖아요. 네. 회화 전공자의 전형적인 진로가 아닌 그림책을 선택을 하셨는데 지역적 특성이나 지역의 정서가 그림책 작가로서의 진로에 좀 영향을 받으셨나요? 어떠세요?
저는 일단 춘천을 좋아합니다. 네, 춘천을 좋아하고 춘천의 어떤 그 사이즈가 좋아요.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고 하지만 춘천이 작은 도시임에는 맞습니다. 하지만 커다란 공원도 있고 제가 그림책 대학에서 이제 회화를 전공을 했지만 그 졸업을 한 해 친구가 그림책을 한 권 선물해 준 추억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그 책이 제가 이제 그림책 작가를 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그 시간이 되었죠. 근데 저는 이제 회화 전공자지만 그림책을 처음 봤는데 그림책에서 느껴지는 어떤 예술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책 한 권에 담긴 그 이야기야 그 그림이 흘러가는 그 패턴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책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편하게 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매체잖아요. 이제 그런 거에도 매력을 느껴서 이제 그림책 작업을 시작을 했고 첫 책이 이제 어느 공원의 하루인데 네. 되게 우연한 기회에 출간을 하게 된 책이고 춘천의 그 공지천이 배경이 되어서 아, 네, 공원에 있는 그 의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제 수채화 작업으로 어떤 그 나무나 공원의 모습을 담은 책이었고 그 책에 보면은 그 책의 본문에 춘천이 나옵니다. 아, 네, 춘천의 어느 공원에 이제 뭐 밤이 옵니다 이런 식으로 춘천을 언급을 하는 것도 전 좀 좋아했던 것 같고 제가 제 프로필을 소개할 때 항상 거기에 춘천에서 거주하면서 그림책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소개도 하곤 합니다. 어떻게 보면 춘천이 저에게 준 어린 시절의 어떤 풍경이나 가족과의 추억 뭐 그런 것들이 제 작업에는 많은 영향을 주고 있고 어느 공원의 하루 외에 뭐 두 발을 담그거나 아니면 언제나 하늘 같은 그림책에는 정말 춘천이 떠오를 만한 모습들이 많이 담겨 있고 특히나 언제나 하늘은 제가 춘천을 산책하면서 보았던 뭐 길가의 집들 아니면은 그 모양이 좀 굉장히 특이한 춘천의 빌라가 있어요. 그 빌라의 모습도 담겨 있고 그 모습들이 사진에 찍어놨던 것을 모아서 출간한 언제나 하늘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그런 정서를 제가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사학을 네. 전공한 원 대표님, 우리 지역의 이야기, 강원의 역사 등 이런 분야에 대해서 주목하게 된 계기가 좀 있으세요? 어떻게 보면 모든 예술의 근본이 되는 게 사실 인문학인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대접받지 못하는 게 인문학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야에 종사하는 지역 연구자들은 더더구나 눈에 띄지 않는 경우가 좀 많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뭐 지역을 도시 재생을 한다거나 지역을 개발할 때는 역사적인 소재나 문화적인 소재를 분명히 끌어오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거나 잘못된 정보의 바탕에서 지역 이야기를 꾸며가거나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인문학자들의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연구를 해서 정확한 고증에 의해서 책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연구 작업들을 세상에 좀 더 편하게 알리고 지역에 대해서 좀 더 여러 사람이 알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인문학에 주목하게 됐고 지역의 이야기들에 주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정치가 알게 모르게 우리 생활에 스며 있듯이 역사라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지역의 역사가 지금 일상에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역사는 일반 생활 전반에 우리를 만들어 온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역사라고 하면 막연히 역사다 문화 아니면 인문학이라면 막연히 어렵다고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그걸 어떻게 좀 더 쉬운 글로 그다음에 감각적인 편집으로 전달할 수 있나 그게 제가 이제 인문학에 가지는 관심이었어요. 너무 어렵게 전달을 하면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점차 인정도 받고 많은 독자들을 확보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지역의 문화나 역사에 대해서 좀 열정이 좀 느껴졌는데 네. 직접 책도 내셨잖아요. 그렇죠. 그림책 작가님이 계신 데서 말씀하기는 참 부끄럽지만 제가 이제 원래부터 기록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지역의 역사를 네네. 기록하고 스토리를 기록하는 사람이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그림. 근데 그 기록이라는 게 그림을 통해서 보면 참 쉬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그냥 처음부터 펜을 하나 긋는 날부터 기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집을 그리면 그 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도 물어보고 특히 이제 우두동 안에는 정말 집집마다 나무들이 6, 7그루 기본으로 있는 경우도 많아서 그 나무의 수종을 조사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이 이쁘네요, 책이. 책을 만들어냈는데 소박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전 조 대표님한테 궁금한 게 직접 이제 책도 내시고 출판사도 운영을 하시니까 네.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네. 좀 나도 한번 책을 좀 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좀 방법이 좀 있을 수 있나요? 요즘에는 그림책이 그 프로그램화된 경우도 많고 네. 도서관이나 문화센터에서 실제로 그림책 만들기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림책 하면 굉장히 매력적이잖아요. 네. 나만의 그림으로, 나만의 이야기로 만들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일단은 만드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책을. 일단은 한 권을 만드시는 게 중요하고 책의 출간의 어떤 방향성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개인적인 출간을 하실 건지 아니면은 공식적인 출판사를 통해서 출판을 하실 건지 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그림책에 담을 수 있는 이야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림책이 꼭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뭐 숫자 그림책 같은 경우는 숫자로만 된 그림책도 있고 아니면 단어로만 된 그림책도 있습니다. 또 말씀하신 산책 대표님이 잘 담으시는 역사나 어떤 주변 환경에 대한 이야기도 담을 수 있어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나만의 형식으로 만들다면은 여러 가지 형태의 나만의 그림책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도서관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도서관을 통해서 그 그림책 만드는 경험을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요즘은 아이들이나 어른분들 그림책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가깝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춘천에서 출판하기, 지역 출판사의 현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원 대표님은 한국 지역 도서전 운영위원 등 활동 경험이 있으신데 지역 도서라는 것은 무엇이고 춘천권 혹은 강원권 규모는 어느 정도라고 좀 보고 계세요? 한국 지역 출판연대라는 데서 주관을 해서 한국 지역 출판연대는 파주나 서울을 제외한 거기가 출판의 어떻게 보면 중심지잖아요. 거기서 중심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연대 조직이에요. 지역에서 출판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같이 연대해서 힘을 합해보자 그런 의미로 조직된 조직이고 거기에서 주관을 한 도서전이었어요. 거기에 같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했었고요. 지역 도서라는 거는 지역의 콘텐츠를 발굴하고 책으로 만들어 세상에 내보이는 작업을 지역 출판사가 하는 거다라고 이제 의미를 규정하고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뭐 로컬이 주목을 받고 있고 핑거 같은 출판사가 지금 같은 환경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춘천에서 하겠다고 용기를 내기가 아마 30년 전에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 거로 치자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는 거긴 하지만 사실은 지역 출판사의 규모는 30년 전에나 별로 변한 게 없어요. 출판 등록이라는 것이 요즘은 굉장히 쉬워져서 출판 등록을 한 업체 수는 굉장히 많아졌지만 출판의 진정한 의미는 본인이 기획을 하고 편집을 하고 제작을 해서 유통까지 담당하는 그런 구조를 출판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간혹은 뭐 단순한 인쇄하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출판 연대를 조직하면서 지역 출판사를 섭외를 좀 해보고 조사를 해봤는데 그리고 며칠 지난주에는 제가 그 숫자를 좀 파악할 그런 일이 있어서 강릉하고 원주에 또 출판을 하시는 분들과 통화를 해봤는데 여전히 숫자는 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역 출판의 현실이 30년 이래로 크게 변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앞으로 지역에서 출판할 수 있는 길은 30년 전보다는 훨씬 좋아졌어요. 왜냐면 예전에는 인쇄를 하기 위해서도 저희가 직접 몸으로 달려가야 됐고, 뭐 파주나 뭐 이쪽으로 가서 제작을 해야 됐고, 유통도 뭐 그 출판 그 도매상을 통해서만 가능했는데 지금은 온라인 유통도 있고, 그 다음에 온라인상으로 책을 발주하고 뭐 제작하고 그런 게 다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에 와서 많은 출판인들이 와서 그 출판사를 운영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네. 출판을 하는 이제 환경은 뭐 온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좋아졌지만 지역에서 이제 그런 출판업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는 예전이랑 비교해서 많지는 않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조 대표님은 그림책 전문 출판사를 운영하면서 지역에 있으니까 춘천에서 일을 하시면서 뭐 어려운 점이나 이런 건 좀 없으세요? 어떠세요?
원미경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요즘에는 시스템이 많이 좀 편리해진 점이 많아서 그렇게 저는 사실 춘천에서 제가 출판사를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은 사실은 시스템적으로는 못 느끼고 있는 편입니다. 그게 뭐 접근성도 많이 좋아진 이유도 네. 있겠고,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일도 많고, 파주에 출판단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거기서 저희는 인쇄를 진행하는데 그 거리도 사실은 그냥 다닐 만한 거리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역에서 이제 왔다. 그런 거에 대한 불편함은 별로 없는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뭐 홍보나 가까운 곳에 네네. 어떤 문화적인 행사 같은 거 할 때는 그런 게 좀 서울에 아무래도 집중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행사를 할 때 어떤 참여도가 사실은 큰 행사는 참여를 하지만 또 작은 행사들의 참여도는 좀 떨어지는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점을 제외한다면 SNS나 이런 걸로도 많이 그 독자의 관리를 하고 있는 편이어서 어렵기도 하고 좀 편리해진 부분도 좀 많은 것 같긴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역에서 출판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예년이랑 비교해서 네. 좀 크게 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역에서 이제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아직까지도 일단 서울에 집중돼 있는 면이 많고, 사실 서울에서 그 작업을 하셨던 분들은 사실 서울 고향이 지방임에도 불구하고 고향에 가서 출판을 한다는 거에 대한 두려움은 다 가지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좀 춘천이 또 고향이기도 하고 네. 제가 개인적으로 춘천을 좋아하기 때문에 춘천에서 출판을 하는 것도 저는 좀 당연하게 생각했던 면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춘천이 뭐 부산과 서울 정도의 거리가 아니라는 그 거리적 접근성이 한 몫을 한 것 같고, 근데 지금은 이렇게 추세를 보면은 그 서울에 워낙에 집중도가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지방에서 출판사를 하시는 분들도 살짝씩은 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공출판사의 대표님도 지방을 오가면서 서울에서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따뜻한 그 지역의 출판사를 운영하시면서 또 지역과 그 서울의 활동을 겸하시는 그런 대표님들도 많이 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속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출판업을 지역에서 오랫동안 해 네. 오셨으니까 지역 차원의 지원, 뭐 지자체 뭐 지원 이런 것들은 지금 그렇죠. 어떻게 좀 느끼고 계세요? 출판 지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약간 문학 지원에 좀 한정돼 있고 그것도 약간의 제작비를 지원해 주는 정도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 출판사 입장이라기보다는 약간의 작가 지원이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좋은 콘텐츠를 발굴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작가 지원이라는 게 결국에는 책을 만드는 정도의 지원밖에 안 되고 작가한테도 인세가 갈 정도의 지원은 아니더라고요. 지자체에서 이렇게 지금은 로컬이 굉장히 뭐 주목받고 있어서 아까 조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독립출판이라든지 작은 출판사들이 옮겨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는 단순히 출판사가 옮겨오는 게 아니라 문화 자원이 같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출판사에 적극적인 지원을 한다면 우리가 춘천 같은 경우도 관광 콘텐츠로 굉장히 중요하지만 문화 콘텐츠가 같이 움직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적극적인 출판 지원 정책이 있다면 저희가 어떻게 보면 뭐 출판 도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굉장히 많은 도시잖아요. 뭐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풍경도 굉장히 좋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저의 꿈은 사실은 저도 뭐 저희가 유치하는 데가 신사오동 강가이기도 한데 간혹은 저기 쭉 출판사가 서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꿈도 좀 꾸기도 하거든요. 근데 뭐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저희는 정말 감사하죠. 네. 예. 종이책의 위기, 지역 출판사의 위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 서점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양구 인제 등 도내 6개, 군 지역의 서점이 단 1개인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조 대표님, 지역 서점이 점점 사라지는 상황에서 지역 출판사의 책이 지역민에게 선보일 수 있는 기회도 좀 줄어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진짜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뭐 춘천의 큰 서점들도 폐점을 한 경우가 있었고, 사실 그림책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출간을 하면은 독자를 실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죠.
온라인 서점에서는 이제 그 지면에 글이 많은 책들은 보기에도 편할 수 있지만 그림책은 사실은 실물로 접할 때가 그 감동이 가장 큰 분야의 매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어릴 때는 서점에서 약속하고 친구를 기다리는 동안 책을 그렇죠. 넘겨보고 굳이 구매를 하지 않더라도 어떤 그런 저희의 시간 속에 서점이 배경이 되었던 시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어떤 추억의 시간들이 많이 사라져서 아쉬운 게 사실이고, 그림책을 출간했을 때 실물로 독자를 만나기 위해서 저는 이제 또 작가로 활동을 하고 이제 대표로서 강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없어진 기회를 어떤 강연이나 작가의 만남으로 이제 보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많이 부족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원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지역 서점의 폐점으로 지역 출판사가 좀 설 자리도 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지역 서점이 이제 저희 같은 인문학 출판사는 그림책하고는 조금 다르게 지역 서점에 그 지역 서점 때문에 설 자리가 없어지는 그런 경우는 아닌 것 같고 전체적으로 독서 인구가 줄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네네. 근 10년 이래 성인 독서 인구가 30%가 줄었대요. 그래서 독서 인구가 전체적으로 줄었다는 게 가장 문제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저희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일본의 쿠온 출판사라고 한국 책을 번역해서 내는 출판사 대표님이 한 얘기도 했는데 제가 굉장히 인상 깊더라고요. 왜냐하면 책이 꼭 독자만 탓하면 되는 게 아니다. 출판사의 책임도 많이 있다는 거죠. 출판사가 어떻게 보면 제가 쭉 30년을 지켜보면 편집 방향이나 이런 게 근래 들어서 이제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책에 도입이 됐지 정말 처음에는 텍스트만 나열하면 되는 게 책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자인이나 요즘 트렌드가 굉장히 빠르게 바뀌어 가는데 책의 편집 디자인은 크게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것도 일종의 그리고 그 책에 뭐 내용 담는 콘텐츠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출판사 독자만 탓할 것이 아니라 출판사도 똑같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역 서점 같은 경우는 활발하게 있어지면 저희도 감사하죠. 근데 지역 출판사와 지역 서점이 상생할 수 있는 어떤 좋은 기획 같은 걸 만들어서 활발히 서로 움직여 준다면 아마 서점이나 출판사에 다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앞으로 이제 그런 노력들을 좀 해볼 생각입니다. 위기에 대한 공감은 하시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그렇죠. 새로운 변화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조 대표님의 의견은 좀 어떠세요? 일단은 책이라는 게 그 출판사가 출간하는 책이라는 게 상품과 예술의 경계에 있다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이 책이라는 게 일단은 상품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 책에 담긴 어떤 문학적인 지원에 대해서는 그 경계에 있어서 많이 제외가 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원 사업 같은 지자체에서 한 지원 사업을 본다면 순수 장르의 지원 사업에서도 밀리고 또 상업 자체에 출판을 하는 출판사에 대한 지원 자체는 그게 상업 출판이라고 치부가 돼서 그런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책이라는 거는 공공재이기도 하고 또 예술품이기도 합니다. 그런 경계의 어떤 명확한 가름을 다시 좀 생각해 본다면 어떤 책이라는 거는 사실은 사라질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인류가 같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책이라는 거는 항상 가치 있는 존재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어떤 사활을 걸고 개인 사업체가 개인의 어떤 자본으로 만든 그것이 공공재와 어떤 상품으로만 인식이 된다면 그 사활을 걸고 하는 그 자체가 너무 힘들어지는 것 같아서 실제로 출판사들도 많이 폐업을 하는 경우가 많고 서점들도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걸 버티지 못하고 폐점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 친다면 우리와 함께 항상 존재해야 되는 이 책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어떤 상품이라는 이미지를
한꺼풀 벗겨낸다면 우리가 같이 지켜가야 돼야 하는 문학의 매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지원 사업의 경우도 좀 많이 열려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핑거 이제 출판을 춘천에서 하면서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찾아보기도 했는데 사실 이게 상호 출판이라서 그런지 지원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떤 소외됨을 좀 지자체에서도 알아주시고 어떤 서점이나 출판사 그 작가 또 개인적인 욕구만으로 책을 출간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서 원 대표님이 독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이걸 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네. 좀 있을까요, 지금? 지금은 사실은 이제 저는 또 이제 그림책이다 보니까 어떤 문학적인 일반 성인의 어떤 그 카테고리에서도 굉장히 작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책을 출간하시는 출판사들은 다른 일반 출판사들도 힘드실 테지만 더 많은 힘듦을 겪고 계십니다. 그렇다 치면 출판사가 힘들면 또 하나 힘들어지는 작가군이 있습니다. 작가군은 사실 더 힘들어지는 거죠. 출판사에서 책이 출간이 힘들어지면 작가들도 자기가 만든 창작물을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겨우겨우 내보냈는데 또 서점도 많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작가라는 것은 창작의 출발점이거든요. 우리가 출판사를 지키고 서점을 지키는 건 사실 작가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작가의 컨텐츠는 상당히 중요하고 그 컨텐츠의 파급력은 기타 다른 산업에서 느껴지는 파급력만큼의 또 파급을 보여줄 수 있는 한 그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는 일단은 저는 이게 알아서 살아가라는 것보다는 어떤 우리가 같이 지켜줘야 되는 어떤 그런 애정 어린 시선으로 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좀 더 세분화되고 다양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조 대표님은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생각하신 방안이 좀 있으세요? 지역의 출판사 책이 출간이 되면 그 춘천에 어떤 관공서나 이런데 어떤 전시 같은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책을 판매하는 공간을 떠나서 그냥 그런 공간에 그 지역의 작가나 책들이 만든 책이 놓여 있는 그런 좀 편안한 모습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쉽게 말해서 뭐 지역 작가가 네. 지역 출판사가 출간한 책입니다를 네. 지역민들에게 소개하는 공간을 네. 좀 네. 더 많아졌고 네.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뭐 별도의 공간이 생기기는 어려우니까 춘천에 있는 어떤 관공서나 네, 네. 아니면 뭐 교육 관련 기관 같은데 어떤 그런 전시가 되면 좀 더 그 지역민이 따뜻한 시선이 우리 그 지역의 출판사나 작가들한테 머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서 한번 그런 바람도 가져봤습니다. 충분히 공감 가는 네. 그 말씀이십니다. 책을 출간하는 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읽는 사람, 독자의 역할, 독자의 호응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작품 활동과 출판사 업무를 통해 만나온 지역 독자들의 반응도 좀 궁금한데요. 기억에 남는 피드백이나 지역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원 대표님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역사인문학에 관심 가지는 독자군이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 그분들은 굉장히 이 작업이 어렵다는 거를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는 사무실이 좀 좁지만 신간 나올 때 작은 북토크를 열어요. 사무실에서. 뭐 불과 뭐 20-30명, 30-40명 정도의 독자들이 와서 북토크를 참관해 주시는데 작가하고 이제 직접 소통을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아하죠. 그럴 때는 그 소수 열혈 독자분들께서는 계속 책을 좀 내줘서 고맙다 이런 얘기 들을 때 굉장히 고맙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우두동동 책을 냈을 때는 지역 주민들이 어린아이부터 하는 반응 그것들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작은 북토크를 통해서 신간이 나올 때마다 그런 자리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한국출판학회 2021 올해의 책으로 지역 출판으로 먹고 살 수 있을까가 선정이 됐습니다. 전국에 있는 16개의 지역 출판사의 고충과 출판인들의 비전을 잘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지역 출판의 분투기이자 지역에 꼭 필요한 책들을 꾸준하게 펴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안내서를 표방하고 있는데 원 대표님, 지역 출판으로 먹고 살 수 있을까? 이 책 작업에 참여를 하셨죠? 어떤 고민과 답변을 하셨나요?
이 책의 기획도 아까 설명했던 지역 출판사 연대인 한국지역출판연대에서 네네. 기획을 했던 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출판사들의 어려움, 입장 같은 것들을 굉장히 반영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출판이라는 것이 없었으면 제가 출판사로서 30년 이상을 사실은 그냥 책을 판매하는 거로만은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많은 그 책에 담긴 많은 분들이 출판을 하면서 출판에서 거의 마이너스를 보면서 그 다른 디자인이나 이런 사업체에서 운영해서 남는 수익으로 단행본 출판을 하고 있는데 저도 그랬거든요. 이 단행본이 수익 구조가 맞았던 적은 많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주 대표님이 훨씬 더 경영을 출판 쪽에서는 더 잘하시고 계신 건데, 그러니까 모든 지역 출판사들이 그런 입장에서 출판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놓지 못하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매력들을 다 말씀해 주시는데 그걸 보면서 저도 같이 위로받기도 하고 공감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책을 나중에 나와서 같이 읽어보고 그랬고요. 저는 이제 거기에 어제 그 질문을 하실 것 같아서 한번 봤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했나 그랬더니 지역의 가치를 발굴하고 기록하는 일은 정말 힘든 과정이었다. 근데 그게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매력을 잊을 수가 없어 저는 도저히 놓을 수가 없고 거기서 가장 큰 그것을 하는 과정이 가장 큰 기쁨이었던 것 같고 후배들이 만일에 이렇게 지역 출판이나 아니면 지역 출판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제 지역 이야기에 한정되는 단계는 지난 것 같아요. 지역에 소재를 하거나 다양한 다른 콘텐츠를 가지고 지역 출판사로 뭐 1인 출판사라도 시작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이거는 평생 위로받고 기쁨을 주는 작업이니까 도전해 보라고 그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조금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지역 출판업의 사명이라고 질문을 드리면은 어떻게 좀 답변을 하실 수 있으세요? 일단은 좋은 책을 만들어야 되는 사명을 꼭 가져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어려움이 많은 일이기도 하고 또 근데 저는 사실 지역이라는 게 어떤 보호해주는 울타리도 한번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있는 작가 출판사를 보호해주고 그 출판사 작가들이 또 이제 더 넓은 그 작은 원이 지역이라고 친다면 더 큰 원으로 나가서 또 좋은 책을 만들고 출판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그런 또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게 또 지역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창작에 좋은 책을 출간을 하고 사라지지 말자라는 예, 제가 사실 본로나 라가시상을 받고 정말 기뻤던 건 저희가 작은 출판사였다는 거고 또 춘천에 있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런 큰 상을 받았을 때 굉장히 위로와 또 이렇게 이런 가능성도 열리는구나라는 그런 희망과 힘을 주었던 일이라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열악한 환경과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까지 출판사를 두 분이 좀 운영을 하고 계신데 궁극적으로 좀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을까요, 원 대표님? 저는 출판사 입장에서 강원학이라는 걸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거든요. 근데 지금 뭐 연구소, 춘천학 연구소도 있고 강원학 센터도 있어서 학술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그쪽에서 연구 작업을 많이 하고 있지만 저희 같은 상업적 출판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또 따로 있고 출판사가 찾는 주제는 또 강원이라는 이름으로 찾을 주제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그만두기 전까지 대중적인 강원학에 대한 뭐 단행본 같은 걸 계속 출간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사실은 그 역사 인문학을 넘어서 저희 사무실의 젊은 기획자들이 색다른 소재를 찾아서 다양한 이야기 책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새로운 편집자 기획자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앞으로 산책에서 꿈을 쭉 펼쳐나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저의 꿈입니다. 조 대표님은 이루고 싶은 목표 말씀해 주시죠. 일단 좋은 책을 만들고 제가 만든 책들이 많은 분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좀 갖게끔 하는 게 가장 큰 목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굴 만나야지 책도 좋은 걸 알고 그 책도 기뻐하고 또 그 책에 담긴 내용이 그 보는 독자분들의 기억이나 마음에
좀 좋게 남기는 순간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책에 어떤 따뜻한 점이 있어요. 책이라는 매체에 그런 거를 많은 분들이 손으로 만지시고 느끼시고 또 핑거에 좋은 작가분들이 또 오신다면 그분들의 책을 또 같이 좋은 협업으로 또 좋은 결과를 또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지역 출판사의 현재를 살펴보고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역 출판사가 활발하게 책을 출간한다는 건 그만큼 지역 특유의 개성을 알리고 지역민들과 함께 독서 문화를 공유한다는 뜻일 겁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다양한 이야기가 담긴 책들이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슈강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